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부산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문예창작 아카데미 사람의 향기로 제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 정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느끼시듯이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거리 단계가 또 격상됨에 따라서 또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도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우리가 병과 함께 친구가 되라는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그냥 하는데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여전히 하여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은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여유로운 생활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각을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시 읽기 시읽기는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낭송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낭송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또 시에 또 다른 점을 다른 느낌을 받고 했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전부 시를 읽어야 되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비대면 강의인데 그렇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순서대로 그냥 시를 읽고 또 시에 대한 해석을, 시에 대한 느낌과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크게 들려야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굉장히 또 전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는 보니까는 첫 번째 시가 제목이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 헨리 반 다이크란 시인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주제가 몇 편이 있습니다. 오늘 시에서. 그래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은 물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버린 시간은 과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현재죠. 그리고 다가올 내일 또 앞으로 지금 시간을 지나서 5분 전, 5분 후, 그죠? 그리고 내일 1년 후, 10년 후 전부 시간, 모든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간이 천재다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시간이 천재다. 모든 것이 시간이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이 시간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우리 삶이 시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헨리 반 다이크. 시간은 기다리는 이들에게 너무 느리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너무 빠르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길고 기뻐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짧다니.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에겐 그렇지 않아. 자, 기다리는 사람, 그 다음 걱정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행복은 참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행복은 기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상태죠.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 내 마음이 충족된 상태.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은 우리가 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지만 인생에는 여러 가지 노력하는 시간, 노력하는 가운데 또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난 뒤에 기쁨의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 행복은 상당히 짧죠. 최근에 뭐 도쿄에서 여러분들도 올림픽을 보았겠습니다만은 5년 무려 4년 동안의 시간, 노력의 시간, 인구의 시간을 거쳐서 그 짧은 한 순간의 그 어떤 기쁨, 자기가 뭐 메달을 받았든 안 받았든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이 가장 그분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의 영화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Il Postino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본 거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만 Il Postino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Il Postino, 우편배달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시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런데 안에 이야기가 있죠. 등장인물이 있고 등장인물의 주인공은 마리오란 우편배달부입니다. 우편배달부. 이탈리아의 어느 바닷가에 위치한 어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우편이 뭐 우체국 큰 우체국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작은 우리가 뭐 시골 간이역 같은 그런 느낌의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마을로, 이 바닷가 마을로 잠시 오게 됩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파블로 네루다라는 그 칠레의 시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죠. 노벨상 수상 작가입니다. 수상 시인이고. 그분이 이렇게 마을로 오시는 바람에 그분한테 전해줘야 할 우편물이 많지 않겠습니까? 시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적과 편지와 뭐 여러 가지 선물들과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전해줄 어떤 여러 가지 우편물들이 많겠죠. 오로지 그 파블로 네루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조그마한 그 마을에서 우체국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마리오라는 사람을 우체국 직원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파블로 네루다한테 온 모든 우편물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오가 시인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시인이라는 걸 압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칠레 칠레 국적이지만 이 당시에는 실제로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이런 의견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로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원래는 칠레 작가가 네루다와 우편배달부라는 그 소설, 어떤 소설의 그 원작을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제가 준비한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또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시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시간은 평등하다 이 말씀드렸고 이 시간을 우리 현재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를 보겠습니다. 틀렸다라는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돈 가지고 잘 살기는 틀렸다. 명예나 권력, 미모 가지고도 이제는 틀렸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명예나 권력, 미모가 다락같이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는 시간이다. 누구나 공평하게 허락된 시간. 그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써먹느냐가 열쇠다. 그리고 선택이다. 내 좋은 일, 내 기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고르고 골라 하루나 한 시간 순간순간을 살아보라. 어느새 나는 빛나는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되고 스스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틀린 것은 처음부터 틀린 일이 아니었다. 틀린 것이 옳은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다. 자, 이렇게 시가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최근에 굉장히 짧은 시로 여러 가지 좋은 시를 많이 쓰고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가 굉장히 듣기도 좋고 그리고 위안과 희망의 메시지들이 많아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좀 어울리는 그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허락된 시간 그리고 자기가 좋은 일, 내 기쁜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르고 골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간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또 이 선택의 시간이 있겠죠. 이것도 역시 시간입니다. 선택하는 시간.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활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겠죠. 행복에 더 우리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또 세상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이렇게 하라고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어떤 선택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일도 선택이고 우리가 하나의 또 자기가 지휘 활동을 하는 것도 선택이죠. 그래서 생활을 윤택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편도 마련하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시는 김기택 시인의 플라타나스 이파나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면 강의 때 많이 이분의 시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는 굉장히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시가 완성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하품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어떤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웃는 모습이라든지 우는 모습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평범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품까지도 사람들이 하품하는 모습도 시를 써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우리가 보이듯이 눈에 선하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타나스는 잎사귀 같죠. 근데 얼핏 보면 우리가 손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시에 나옵니다. 급히 팔을 잡아당기는 손길이 있어 돌아보니 막 떨어지고 있는 커다란 손 같은 낙엽이었다. 팔 없는 손은 내 팔을 더 붙잡지 못하고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마침 뒤에서 오고 있던 발 하나가 무심히 밟자 바스락 발밑에서 무수한 틈이 갈라지는 쇳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이 멀리 가버린 뒤에도 소리도는 틈 사이에 남아 오랫동안 저희들끼리 바스락거렸다. 가을 햇빛이 주름살을 쓰다듬듯 깨어진 마른 핏줄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넓은 잎은 크고 앙상한 손바닥을 오므리며 바스라진 틈으로 빠져나오는 허공을 오래오래 쥐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자, 이 플라타나스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각도로, 이렇게 선명한 각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분의 시를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형상이요,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기척이죠. 급히 팔을 잡아당기는 뒤에 뭔가 떨어지는 어떤 느낌이 있죠, 그죠? 플라타나스 이파나가. 그래서 막 떨어지고 나서 손 같은 낙엽이었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는 이 시에서는 플라타나스 외에 어떤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이파리 하나.
그리고 이파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이파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 소리, 바스락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요 뒤에 보면은 가을 햇빛이 주름살 쓰다듬듯 깨어진 마른 핏줄 속으로. 이게 플라토나스를 보면 이파리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세밀한 이렇게 그 나뭇잎이 가진 그 안에 선이 있죠. 그걸 핏줄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렇게 또 어떤 우리가 의인화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선 세밀하다. 그리고 굉장히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시를 이런 플라타나스나 이런 뭐 아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사물들을 왜 시에 우리가 대상으로 꽂았느냐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사물 하나의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인들은 하나의 사물의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미적으로 어떤 우리가 그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시를 쓰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그 시를 통해서 또 사물을 가까이 함으로써 사물과 대화를 함으로써 풍부한 감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집변의 시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은 문학집변의 시를 감상하시고 또 영화를 감상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소개하는 잠시만 코멘트만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깨 너머의 사람 장희지 시인의 시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인물론이겠죠. 이 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것을 이제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소매 끝이 낡은 양복이 한 벌 있을 따릅니다. 그 양복을 입고 딸아이의 혼인식을 치른 사람이다. 그는 평생 개미처럼 일했으며 비좁은 임대 아파트로 남은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는 구분 등 투박한 손을 들키는 사람이다. 그는 그 거대한 손으로 말을 할 줄 알았다. 언젠가 그가 소중하게 내민 손 안에는 산새둥지에서 막 꺼내온 헐벗은 새끼새가 눈도 뜨지 못한 채 세건대고 있었다. 푸른 숨을 쉬고 있었다. 그때 어두움의 엄습한 숲에서 홀로 빛나던 새는 지금 어느 하늘을 꿰뚫고 있을까. 자, 이렇게 진행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몇 줄 안 되지만 우리 짐작할 수 있어. 임대 아파트로 남은 사람. 그 부자도 아니고, 그죠?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너무나 평범해서 거리에서 봐도 우리가 잘 이렇게 잘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부자도 아니고 명예도 없고 그 다음에 오로지 그냥 여기서 손에 대한 묘사가 많습니다. 손에 대한 이 커다란 손 안에 아까 새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물론 이분의 하는 일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손을 가지고 손을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 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 시는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림 시인의 시군 나의 신발이라는 시입니다. 신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뭐 맨발로 다니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신발이 자기에 가는 어떤 방향이 되겠죠. 자기가 가는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신발에 대한 또 상상을 해보고 그 신발에 대한 의미를 자기의 삶과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표현했습니다. 늘 떠나면서 살았다. 집을 떠나고 말을 떠나면서 늘 잊으면서 살았다. 쌀꽃 하얀 언덕을 잊고 느티나무에서 소복하던 별들을 잊으면서 늘 찾으면서 살았다. 낯선 것에 신명을 내고 처음 보는 것에서 힘을 얻으면서
진흙길 가시밭길 마구 밟으면서 나의 신발. 자, 이렇게 뒤에 쭉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를 보면 비바람과 흙먼지와 매연으로 누렇게 퇴색했지만 또 어떤 인생을 쭉 가면서 좋은 길도 밟고 아주 깨끗한 길도 밟지만은 또 우리가 도시에서 혹은 또 뭐 어떤 시골에서 어떤 먼지와 또 도시에서 매연 이런 걸로 퇴색된 어떤 그런 생활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여러분들이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그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7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1952년 본국에서 추방당한 후 나폴리 근처에서 살게 되면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파블로 네루다의 역은 여러분들이 시네마 천국이라고 봤죠. 거기 나오는 그 약간 나의 할아버지 있죠. 그분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파블로 네루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편 배달원 마리오 역할은 이탈리아 국민 배우인 마시모 트로이치 이분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마리오란 주인공인데 근데 이 영화 끝나고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영화를 촬영을 마치고 12시간 지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놀랬죠. 그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있던 살아있던 배우가 금방 죽었다니까. 근데 본래 좀 심장에 그 어떤 병이 있어서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고 바로 참 안 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마리오가 네루다와 교류하면서 시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 여성에게 시를 이야기함으로써 구원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단순한 우패배우다와 수치인 관계로 시작된 둘의 관계는 마리오가 베아트리체를 사랑하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네로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건 곧 낫기 싫어요. 계속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랑이 낫는다는데 저는 낫기 싫어요. 그만큼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여러분들이 감상하시고 문학집배원의 시들도 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고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